안녕하세요. 식물거래 플랫폼 포켓플랜트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조준형이라 합니다. 저희의 아이템 소개랑 이제 시장 구조,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먼저 아이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일단 포켓과 플랜트라는 합친 합성어로 식물 구매, 관리, 판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올인원 식물 종합 플랫폼입니다. 저희 아이템 예상 고객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고객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물주기 알림과 같은 가드닝 스케줄로 필요한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 어플을 사용하는 고객층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싶은 고객, 자신이 키우고 싶은 식물을 경매로 판매하여 재테크를 활용하고 싶은 고객,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물 호텔이나 키핑장을 예약하여 식물의 크기가 너무 커서 관리가 어렵거나 혹은 식물들을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식물 호텔에 대한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 조사입니다. 저희의 국내 시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특성상 반려동물에게도 영향을 주어 위험성이 있었는데 식물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없어 식물 키우기에 대한 급격한 관심이 인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류로 보아 2023년에 보게 되면 홈 가드닝의 매출 규모는 약 8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테크족이라는 언어가 떠오르게 되면서 취미로만 키우던 이 식물의 가격이 몇 배로 더 뛰는 점핑 효과도 볼 수 있어 홈 가드닝 형태는 단지 취미거리가 아닌 재테크 형식으로도 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 경쟁사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은 총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경매 부분에서는 경매를 된 개인 간의 경매 자체의 시스템이 없었고 1대1 거래의 경우에 플랜타그램에는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케트의 경우엔 UI나 UX는 엑스플랜트의 경우 매우 단조롭고 또한 싱글온십은 플랜테리어 위주의 마케팅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드닝 스케줄러나 커뮤니티 등은 이제 기존 서비스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여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문제점은 이렇게 총 네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앱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식물을 거래했을 때 신뢰면이 다소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장 자체는 기존에 존재하지만 종합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제공해 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과 달리 식물은 장기간 관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시중앱과의 차별성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시중앱의 차이점은 식물 호텔이나 키핑장 예약 서비스와 같이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업체와 개인 판매와 달리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기에 저희 포켓플랜트는 이러한 검수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품목의 상태와 안전함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고객들을 한 곳으로 모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입니다. 저희 수익 구조는 총 6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식물을 저희 앱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그리고 자체 픽업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익 확보, 그리고 고가의 식물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식물 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수 비용 및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의 거래 수수료, 앱 내의 식물과 관련된 광고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며 오프라인 식물 매장에 저희 앱 안에 입점시켜서 판매를 할 경우 수수료를 통해 수익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식물을 기르는 데 필요로 하는 상품을 또한 정기 배송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수익으로부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물 호텔 중개를 통해 다육식물이나 식물을 기르는 넓은 공간에서 기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장기간 여행을 통해 식물 케어가 어려우신 분들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시 받을 수 있는 수익 등이 있습니다. 저희 마케팅 전략은 총 세가지인데요. 오프라인 가게에는 QR코드가 있는 카드 명함을 배치해서 아이템을 소개해 주도록 하는 웹페이지 이동 서비스 형식으로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려식물이나 식테크 관련된 형태의 키워드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SNS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그리고 오프라인 이런 동호회에서 식물 동호회와 같이 협찬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템 구현인데요. 저희는 아이템 개발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의 환경에 맞춰 개발을 할 거고 프레임워크로는 리액트를 백엔드로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파이어베이스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맨 앞에 왼쪽부터 보시면 내 주머니 속 식물 종합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음으로써 뭔가 한 손 안에 모든 식물의 관리부터 판매부터 종합적으로 다 끝낼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심어주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맨 앞에 물주기 알림콘, 그리고 게시물 작성 아이콘,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식물을 더 관리해 줄 수 있는 키핑장이나 식물 호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알림콘이 있는데요. 이 알림은 이렇게 물주기 알림과 같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식물에 각각 언제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식물의 구매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식물과 관련된 뭐 정기 배송 서비스를 선택하셨을 경우 언제 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용도의 앱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경매 서비스인데요. 경매 서비스는 인터넷 경매에 특화된 비딩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가장 높은 비딩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낙찰이 결정되며 이 낙찰가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차상위 금액에 1호가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맨 오른쪽을 보시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식물을 판매 혹은 구매를 할 수 있으며 자체 배송 서비스 및 자체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해 시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보다 처음 식물을 구매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개인 간의 거래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것입니다. 그 외에 마지막 가운데를 보시면 사용자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 수정 아이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선 아이콘의 아바타 형태는 식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커스텀해가지고 사용자만의 식물 아이콘을 통해 사용자의 뭐 다른 사람의 공유했었을 때 뭐 창의적인 아이템으로서의 아바타를 또 생성할 수 있는 차후 아이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일학님께서 와주셨는데요. 1차 타겟층 고객이요. 일단 타겟층 고객의 경우에는 저희가 식물을 먼저 잘 키우고 있었거나 아니면 식물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뉴스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일반 직장인 분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가 자기가 키우고 있었던 몬트레라 식물 자체 입줄기를 하나 팔았는데 그게 하나에 50만 원씩 가다가 나중에 차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희귀 식물이나 자신이 키우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경매 서비스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좀 더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을 타겟 고객층으로 보고 있고요. UI는 어도비 XD를 활용한 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장에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 어플 같은 게 없는 이유가 네, 네네. 그러니까 구매자가 가격을 계속 올려서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그 바로 비딩 방식인데요. 비딩 방식에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인터넷 경매에 특화돼 있어서 이게 이케아 부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공개 형식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 지금 나윤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아무나 다 막 그 무작위로 가격을 꾸준히 계속 올려서 이게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원하는 상품이 비약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낙찰을 하더라도 안 받게 하려고 하고 그런 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경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제재하냐면 이미 이 기존의 서비스가 있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엑스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있는데 그런 경매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최종 낙찰가가 되었는데도 받지를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이용 제재를 하나 걸어서 일주일간 뭐 거래 이용 금지 그리고 뭐 더 제재가 일정 이상 걸리면 한 달 이상 이용 금지 등 혹은 퇴출 등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의 거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비딩 방식을 더욱더 채택하여 인터넷상에서의 거래도 안정성 있고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시장 규모에 대한 거는요, 계속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아까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 2023년이면 약 8분기, 한 분기별로 보시면 한 1분기, 3분기, 5분기, 8분기 형식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장 규모는 여전히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꾸준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시장 규모와 관련된 건 계속 성장 중에 있어서 이건 저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 했는데, 네. 네네. 배송비가 거리가 먼 고객들에게 배송을 직접 해주셨을 때 이익이 더 나은지. 일단은 저희 서비스는 총 두 가지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시장의 퀵배송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배송회사, 택배회사 같은 기존 저희만의 허브가 있어서 그 허브를 통해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 총 이렇게 두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개인에 대한 퀵이나 택배 배송 거래 배송비가 이제 거리가 먼 고객에게 배송을 직접 해주셨을 때 이익이 더 나은지 그잖아요. 그건 일단 추산을 했으면 정확히 추산하기에는 어려운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먼저 직접 배송해 주는 것보다는 안정성이랑 패키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었을 때 더 네. 이익이 나을 것 같습니다.